한우진이 지은호에게서 간이식을 받은 그날 밤부터 이 집안에 감춰둔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병원 회복실 문이 조용히 닫히자마자 누군가는 숨을 길게 내쉬었고 누군가는 문장 끝을 삼켜버렸는데요. 그 사이로 스며든 건 처음부터 계획이었냐는 질문이었어요. 지은호는 아직 마취가 덜 깬 몸으로 숨을 고르고 있었고 한우진은 살았다는 안도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미안함에 귀끝까지 빨개져 있었는데요. 복도 끝에서 고성이가 눈을 감았다 떴다 하더니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고맙다라고 말했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고맙다 뒤에 붙어야 할 이름이 비어있는 느낌이 너무 선명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지은호는 누워있으면서도 머릿속이 맑아지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쌍둥이였구나라는 사실이 새사마릿하게 다가왔고 왜 자신만 비밀로 남아야 했는지, 왜 우진만 데리고 재혼을 했는지 같은 질문들이 침대 난간처럼 손에 잡혔었더라고요. 말문을 열면 울 것 같아서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 그때 문득 어제의 경찰서 앞 장면이 떠올랐대요. 고성이가 내게 잃어버린 딸이 있었다라고 이미 예전에 흘려둔 말을 다시 꺼내며 이번엔 그 아이가 너일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한 톤 더 부드럽게 밀어넣던 그 순간이요. 그리고 바로 그 뒤 우진에 간 얘기가 끼어들었었죠. 지은호는 그 연쇄가 감정이면서도 계산이라는 걸 오늘은 더 또렷하게 알겠더라고요. 한편 다른 끝에서 한우진은 살아났다는 단순한 사실과 함께 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왜 나만 데리고 재혼했을까? 왜 은호는 비밀이었을까? 엄마가 정말로 나를 먼저 사랑한 걸까? 아니면 이 집안이 나를 먼저 필요로 했던 걸까? 질문이 질문을 물고 늘어졌었대요. 우진은 평생 괜찮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는 버릇이 있었는데요. 오늘만큼은 괜찮다가 도무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침대 끝에 걸터앉아 물컵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휴대폰을 꺼내 지은호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대요. 고맙다. 그 두 글자 뒤에 어떤 말을 붙여도 가벼워질 것 같아서 거기서 멈추는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다음 날 오전 병원 8층 회복구역이 조용해졌을 때 첫 번째 균열이 생겼는데요. 간호사가 우진의 보호자 서류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동의서 사본을 다시 확인했는데 거기에 적힌 몇 줄의 메모가 누군가의 눈에 들어간 거예요. 혼인관계 정리 전 보호권 조정 내부 확인. 간호사는 원래 무심히 넘어가려 했는데 복도 끝에서 대기하던 박영라가 그 문장을 슬쩍 본 거죠. 영라는 종이를 빌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 문장만 마음에 저장해 두었대요. 혼인관계 정리 전 이 말 한 줄이 왜 여기까지 따라붙었는지 그날 저녁까지 내내 곱씹었었더라고요. 같은 시각 도심의 사무실에서 이지혁은 파트너와 마지막 정산 전화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요.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라는 말이 들릴수록 그는 더 단순한 문장 하나만 붙들었대요. 사람은 사람으로 지키자. 그래서 병원 윤리팀에 기증자 자발성 재확인과 가족 압박 여부 체크리스트 보강을 요청했었고 그게 아주 조금이나마 시간을 벌어줬었거든요. 시간을 번 만큼 지은호가 스스로 말로 결심을 붙잡을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이 지혁에게는 손실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졌었다고 하더라고요. 정오가 지나고 재벌가 쪽 움직임이 빨라졌는데요. 박진석의 집 서재에서 비서가 최신 보고서를 내려놓자 박진석은 말수가 더 줄어들었대요. 그는 사업은 사업으로 끝내라는 원칙을 반복했는데요. 그 말 끝에는 묘하게 집안 내력을 깔아두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때 고성이가 서재로 들어왔고 보고서의 숫자를 훑듯 도표를 눈으로 빨리 넘겼대요. 박진석이 묻지도 않았는데 우진이 수술은 성공적이고요. 회복도 빠를 거예요 라고 먼저 알렸죠. 박진석은 고마운 사람에게는 예를 갖추라고 짧게 말했지만 어떤 예를 누구에게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었더라고요. 서재 공기는 정제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 진심이 빠져나간 자리는 더 크게 느껴졌었대요. 저녁이 가까워질 때 두 번째 균열이 났는데요. 박영라가 혼잣말처럼 던졌던 혼인관계 정리 전이라는 문구에 뿌리를 달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박성재였어요. 성재는 오래전 직원 퇴사 처리와 법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박진석의 전 배우자 이혼 사유에 대한 내부 조사 기록이 비상식적으로 빠르게 정리됐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부인의 외도 정황이라는 명목이 문서의 첫 줄에 적혀 있었는데 그 정황이 누군가에 의해 연출되었을 가능성을 담은 검토 메모가 뒤에 달려 있었어요. 메모에는 익명 제보 목격담 익명 사진 제공, 제공 루트 불명이라고 쓰여 있었고
날짜를 역추적하면 고성이가 박진석과 본격적으로 가까워지기 직전으로 찍히더라고요. 성재는 그때부터 조용히 링크를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퍼즐이 맞아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대요. 성재는 그 자료들을 이지혁에게 공유했어요. 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는데요. 아무 말이나 뱉으면 지은호에게 칼날처럼 박힐까봐 단어를 고르고 또 골랐대요. 결국 지혁이 한 말은 이거였어요. 이건 진실이고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지금 바로 던지면 은호가 자기를 탓할 거다. 성재도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숨길 수는 없어요. 이건 은호가 자기 편을 고르는데 꼭 필요한 정보예요. 밤, 병원 복도 조명이 조금 낮아지고 회복실에 누워있던 지은호가 슬리퍼를 끌고 창가로 나왔는데요. 그때가 세 번째 균열이었어요. 우연처럼 겹쳤다고 하기엔 딱 맞아떨어진 목소리였거든요. 그 얘기 나도 들었는데요. 고개를 돌리니 박영라가 서 있었고 손에 쥔 메모 조각을 천천히 펼치더라고요. 혼인관계 정리 전 보호권 조정 왜 이 문장이 우리 병원 서류 뒤에 있는지 언니도 궁금했죠. 지은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영란은 침을 삼켰어요. 이혼 사유, 엄마가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조용히 내뱉은 그 말이 복도 공기를 바꾸더라고요. 지은호가 처음엔 말을 잃었고 두 번째로는 숨을 잃었고 세 번째로는 어떤 자리를 잃는 기분이 들었대요. 엄마라 믿고 싶은 사람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구나. 이튿날 아침 고성이는 박진석 저택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요. 커피잔을 잡은 손끝이 흔들리는 걸 본인은 끝까지 모른 척했었대요. 박진석은 감사 인사 문제는 내 선에서 정리하라고만 말했는데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계산을 바꾸고 있었대요. 감사는 질서를 바꾼다. 내가 먼저 고맙다 은호야라고 말하는 순간 이 집의 구도가 흔들린다. 그 생각이 너무 분명해서 나중에 자리 만들자는 말만 입 밖으로 나왔었더라고요. 식탁 끝에서 박영라가 한마디를 얹었죠. 엄마에게 나중은 보통 오지 않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대요. 점심 무렵 성재가 지혁과 함께 병원 카페에서 간단히 정리했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 부인의 외도 정황은 제보사진 목격담으로 구성됐고 루트가 모호합니다. 그 후 곧바로 보호권 조정 메모가 생성됐고요. 그리고 그 즈음 고성이가 아픈 아이 한우진을 품고 등장해서 모성에 가득한 엄마라는 이미지를 굳혔죠. 그 결과 박진석의 신뢰를 얻고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지혁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걸 지금 말하면 은호는 더 무너진다. 성재는 짧게 답했죠. 그래서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이자 은호의 울타리가 말해야 해요. 지혁은 바로 정순이를 떠올렸어요. 그럼 순서가 정해진다. 정순이가 첫 문장을 열고 우리는 그 뒤를 책임진다. 그날 저녁 정순이가 식당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둔 문장들을 꺼냈대요. 은호야, 내가 태어나던 날 이 문장 하나를 보내려고 몇 달을 망설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누군가의 계획이 사실로 굳어질수록 누군가의 기억은 말로 꺼내져야 하거든요. 순이는 드디어 보냈어요. 드디어 마주 앉은 세 사람의 점심자리에서 네 번째 클라이맥스가 올라왔는데요. 작은 식당 한쪽 국물 김이 오르는 사이로 말들이 섞였어요. 정순이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들었어요. 은호야, 병원에서 아기가 둘이었단다. 지은호가 눈을 깜빡였어요. 내가 첫째였고 우진이가 둘째였지. 우진이는 간이 약하다고 했고 나는 겁이 났어. 그때 그 사람이 찾아왔지. 그 사람? 고성이. 순이는 숨을 골랐어요. 그 사람은 너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로지 우진만 이야기했어. 이 집에서 키워야 산다고, 내가 지켜야 한다고. 그리고 한참 뒤에야 알았지. 그때 이미 재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단 걸. 지은호가 낮게 물었어요. 엄마는 왜 말 안 했어요? 그때 말하면 널 잃을 것 같았어. 그 순간 지은호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대요. 잃고 싶지 않아서 숨긴 말과 얻고 싶어서 꾸민 계획이 한 식탁 위에서 부딪히는 소리였거든요. 식사를 마무리할 즈음 문이 열리고 한우진이 들어왔어요. 우진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말부터 꺼냈대요. 엄마가 그때부터 판을 짰다면 난 뭐였어? 정적이 흘렀고 우진이 스스로 답을 붙였어요. 엄마가 선택한 카드. 지은호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우진아,
너 잘못 아니야. 우진은 지은호를 보다가 시선을 떨궜어요. 나도 알아. 근데 어째서 우린 늘 누군가의 판 위에서 만났을까? 그날 밤 5번째 클라이맥스는 재벌가 저택 서재에서 터졌는데요. 박성재가 들고 온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자 고성희가 표정을 조금도 바꾸지 않고 물었어요. 이게 뭐니? 아줌마가 만든 판의 설계도입니다. 고성희는 웃음 비슷한 걸 지었어요. 말 조심해. 아이들이 듣는다. 성재는 물러서지 않았죠. 전 부인의 외도 정황 사진, 목격담, 익명 제보. 제공 루트가 한 곳으로 모이더군요. 그 루트가 누구였는지 아줌마가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증거 있어? 충분히요. 그걸 지금 들이대서 무엇을 얻고 싶은데. 아줌마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순서로 말하게요. 고맙다가 먼저, 미안하다가 그 다음, 설명은 제일 나중. 고성희는 그 말을 듣고서야 잠깐 흔들렸대요. 누군가 자신에게 순서를 지정해 준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다음 날 병원 회복실로 고성희가 들어왔고 지은호와 한우진이 함께 앉아 있었는데요. 6번째이자 가장 큰 클라이맥스가 바로 그 방에서 열렸어요. 고성희가 입을 열었어요. 은호야, 고맙다. 그 한 문장을 내뱉는데 그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나 봐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고 시선이 흔들렸는데요. 바로 이어진 문장은 더 어려웠어요. 미안하다. 조금 더 컸고 조금 더 낮았고 조금 더 오래 머물렀어요. 그리고 설명할게. 고성희는 숨을 고르고 아주 조심스럽게 붙였어요. 박진석의 전 부인이 바람나서 이혼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아니, 알게 만들었어. 그 집에 들어가려면 누군가는 나를 믿어야 했거든. 그래서 바람핀 것처럼 보이게 했어. 방 안 공기가 삐걱거렸어요. 그때 우진이가 아팠어. 내가 그 아이를 품고 모성에 가득한 엄마처럼 보이면 그 사람은 날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 모든 게 내 계략이었어. 지은호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대요. 우진은 그래서 나만 데리고 갔구나라고 낮게 말했고요. 고성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를 살려야 한다고 믿었어. 그리고 그게 내 자리라고 믿었어. 은호는 나 없이도 살 거라 생각했어. 그렇게 믿으면 죄가 조금 가벼워지는 줄 알았거든. 지은호가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가벼워지지 않아요. 알아. 그럼 왜 지금 말하는데요? 이제는 순서를 바꿔야 할 때라서. 고성희가 마침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다. 미안하다. 그 다음에 설명. 세 사람 사이에 오래 걸어다니던 문장들이 그날만큼은 제대로 자리 잡았었더라고요. 하지만 이야기라는 건 항상 이윽고를 품고 오는데요. 7번째 클라이맥스는 그 이윽고에 숨어 있었어요. 법무팀 쪽에서 보낸 확인서 한 장이 도착했는데 전 부인의 외도 정황 내역 중 핵심 사진이 조작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는 기술 감정 결과였어요. 누군가가 익명으로 제출한 필름 원본이 추가로 들어왔고 그 필름의 타임스탬프가 조작 기록과 일치하더라고요. 성재는 서류를 들고 다시 서재로 향했고 이번에는 박진석이 직접 나왔어요. 박진석이 처음으로 길게 말했는데요. 그때 내가 믿은 건 사진이 아니었다. 아이를 품은 여자였다. 고성희가 눈을 들었어요. 그래서 더 분노하지. 박진석이 담담하게 덧붙였어요. 사진은 조작되기 쉽고 사람은 더 쉽게 조작되니까. 말은 느렸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이 집의 가장 큰 힘이 움직일 때의 소리였거든요. 그날 밤 지은호는 혼자 가로등 아래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문자를 보냈어요. 정순이에게. 엄마, 나 이제 내 편부터 할게요. 그러고 나서 우진 편도 할게요. 순이의 답장은 짧았지만 오래 남았대요. 그래야지. 그게 사람이 사는 순서야. 이 문장을 받아들고 나서야 지은호는 비로소 자기 자리라는 걸 몸으로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병원에서 퇴원이 결정되는 날 작은 다과가 또 준비됐는데요. 이번에는 꽃다발이 3개였어요. 한우진, 고성희, 그리고 조용히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지은호. 누군가 이름을 부르자 이번에는 몇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호 씨, 자리 여기에요. 그 소리 하나가 별것 아닌 듯 했지만 사실은 새 질서의 첫 줄이었거든요. 지역이 멀리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성재가 계좌 정산 문자를 완료로 바꾸며 화면을 내려놓았어요. 둘의 방식은 달랐는데요. 같은 울타리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닮아 있었어요.
저녁 한강 바람이 매섭게 불던 시간에 지은호와 한우진이 다시 걸었어요. 우진이 먼저 말했죠. 내가 내 편이면 좋겠다.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내 편이야. 근데 그 전에 난 내 편부터 할 거야. 우진이 씁쓸하게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예전 라면 국물 나눠 먹던 시절로 잠깐 돌아가게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순서 정한 거네. 응. 고맙다, 미안하다, 설명 그 순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어요. 이지혁에게서 내일 저녁 시간 괜찮으면 내 얘기 더 듣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왔고, 박성재에게선 필요하면 언제든 부르라. 내 편이라는 단문이 도착했어요. 지은호는 두 메시지를 한참 내려다보고 화면을 잠갔는데요. 이제는 누가 먼저 손을 잡느냐보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작은 클라이맥스가 남아있었어요. 그날 밤 고성이가 서랍 속 오래된 출생 기록을 다시 꺼냈는데요. 갈색으로 바랜 용지 아래 낙서처럼 적힌 연필 글씨가 눈에 들어왔대요. 아기 A여. 건강 양호. 아기 비남. 간질한 의심. 고성이는 종이를 접었다 펴다가 결국 휴대폰을 들었어요. 박진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당신이 분노하는 건 이해해. 그래도 나는 아이를 살리려 했다. 잠시 후 박진석의 답장이 왔어요. 그 말이 진실이라면 다음 문장은 고맙다여야 했지. 그런데 넌 계획부터 말하더군. 그 답장을 읽고 고성이는 한참을 앉아 있었대요. 처음으로 순서를 거꾸로 외운 사람이 되어버린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이제 판은 다시 짜여야 하는데요. 지은호는 정말로 자기 편부터 선택한 다음에도 한우진과의 우정을, 그리고 이제 막 이름이 붙은 쌍둥이의 인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고성이는 고맙다 미안하다 설명의 순서를 끝까지 지켜내며 감사부터 말하는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지혁과 박성재 두 사람이 나란히 세운 이 작은 울타리는 다음번 더 큰 폭풍이 몰려올 때 지은호의 자리를 정말로 끝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요?